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라고 이제 찔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찔려서 웃었지. 대답을 못한 이유가 어. 대본을 생각하느라고. 그래, 그렇다니까. 죄송합니다. 아, 진짜? 치어방 이쌤. 지난번 영상에서 취준생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3가지 서류 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면접 편입니다. 실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 위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나도 몰랐던 이 면접 전형에서의 오해들을 파악하시고 또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오해부터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말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X입니다. 사실 면접 전형은 여러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확인하려는 그런 스피치, 경연이 아니거든요. 물론 말을 잘하면 호감도와 전달력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면접 평가 기준의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화려한 말빨보다는 이 사람이랑 정말 같이 일하고 싶다. 이 사람을 우리 팀으로 데려와야겠다. 이런 인상이 들게끔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알맹이나 핵심이 없으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역시나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요. 실제로 말을 수려하게 잘한다고 해서 합격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반대로 말주변이 없다고 해서 면접에서 다 불합격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말주변이 없으신 분들도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케이스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주변이 너무 없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극아이 분들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걸까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은 직무 연관성, 그리고 답변 태도, 그리고 논리력입니다. 말주변이 없더라도 이 3가지만 잘 준비해 주시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답변 못한 질문이 있으면 불합격한다인데요. 이 오해에 대한 진실은 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답변 못한 질문이 있다고 해서 불합격으로 직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럼 각각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지 제가 나눠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답변을 못했을 때 불합격할 수 있는 케이스는요.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볍게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압박용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질문들, 예를 들어 자기소개 해보세요, 지원 동기 얘기해 보세요, 직전 회사에서는 왜 퇴사하셨나요? 우리가 본인을 왜 뽑아야 하나요?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점들을 기여할 수 있나요? 만약 이런 정말 중요한 핵심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아예 못하신다면 평가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준비성이 부족하다 혹은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기업에서 당연히 물어볼 만한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지원 동기, 퇴사 이유, 그리고 본인이 보유한 핵심 강점, 그리고 입사 후 포부 등등을 반드시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답변을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하고 감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질문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앞서서 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면접 질문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질문을 제외하고는 사실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시거나 실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불합격으로 연결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대처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거나 아니면 말이 안 나올 때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팁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이걸 내가 고민하면 답할 수 있는 질문인가를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을 보다 보면 답변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혹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면접관 분들에게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럼 면접관 분들은 보통 네, 시간 가지다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시간이 주어져도 대답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관련 경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해당되는 경우겠죠. 이럴 때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좀 다른 답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질문을 했는데 A와 완전 핏하는 경험이 없을 때 뭐 A 다시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B의 방향으로 대신 얘기해봐도 괜찮겠는지 물어보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경험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솔직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때 지금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입사하게 된다면 꼭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그래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오해. 면접 준비할 때 대본을 준비해서 외워가면 도움이 된다. 짠! X입니다. 제가 면접 컨설팅을 하다 보면 기존에 대본을 만들어서 면접 준비를 혼자 하셨던 분들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면접 과정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모의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의 입장에서 빙의되어서 본다면 지원자와 이렇게 소통을 한다라는 그런 인상보다는 지원자가 외운 내용을 복귀해서 뭐 얘기하는 그런 이제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 면접에 빠르게 합격하시는 분들만 보더라도 대본을 만들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진짜 좋은 면접은 외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나에 대한 내용들을 면접관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정말 대화를 하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소개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 막 미리 대본을 만들어서 우리가 외워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대본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소개팅 자리가 굉장히 좀 인위적일 것 같지 않나요? 면접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면접에서도 외운 느낌이 많이 나는 지원자에게는 그냥 잘 외운 지원자이구나 라는 정도의 인상만 남길 수 있고요. 소통 역량 측면에서는 좋은 인상을 남기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될 것이 면접이라는 건 단순히 역량만 파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면접관 분들은 지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지원자랑 같이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조직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잘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인지 등을 다각도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본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 정말 완벽하게 내가 너무 정말 기억력이 좋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외울 수 있고 게다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렇다면 대본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90% 이상의 분들은 대본을 만들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 갔더니 갑자기 외웠던 대본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오히려 대처를 못한다거나 외운 거를 완벽하게 딜리버리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대본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연스러운 그 방법이 뭔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요.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을 추려서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 모의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내 면접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튜터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뭐 지인분들이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모의 면접을 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보시면서 파악하셨던
현재 내 위치, 즉 어떤 질문에는 지금 답변을 잘 하고 있고 또 어떤 질문 유형에는 답변을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게 되면 한정된 면접 준비 시간 동안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면접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발견한 내가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은요, 당연히 답변을 보완해 주시는 작업을 함께 해주셔야겠죠.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이 약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면서 입 밖으로 내보시는 거예요. 결국 면접의 핵심은 입 밖으로 내보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야 대본에 의존하지 않고 내 입이 기억했다가 면접 환경에서도 계속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대본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비유를 드는 게 있는데 바로 노래 가사 외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이 나왔어요. 그때 혹시 가사를 직접 보면서 외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그냥 듣다 보면 내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입 밖으로 이 노래 가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이처럼 면접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계속 내쉬다 보면 그 긴장감이 가득한 압박 가득한 그 면접 환경에 가셨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입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이 3단계로 면접 준비를 하신다면 그래도 대본 없이도 거뜬히 수월하게 면접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취업왕 이쌤. 자, 지금까지 취준생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3가지 면접편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빠르게 취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취업왕 이쌤. 감사합니다.